네, 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1월 3주차 주봉이 좋아 보이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 차트는 외바닥, 쌍바닥을 치고서 박스권 상단까지 일단은 상승으로 보시되 3일대 단기 매도권에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고, 미국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내일은 보통 장이 좋은 수요일이고 우리나라도 월요일 화요일 날 쉬었기 때문에 내일 뭐 나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아도 미국이 우리나라는 좀 상승을 하면서 좀 상승을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면서 현금 일부 챙겨놓고서 종목 장세 하신다. 외바닥에 이제 원바닥에 이전 고점, 여기는 저항대고 여기가 1차 매도선, 여기가 2차 매도선, 뭐 저기까지 보기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자, 근데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 안 했는지를 잘 보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종목 장세를 하시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 것을 살펴보시면은 대하티아이는 일단은 아쉽게도 못 갔는데, 뭐 못 간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 등락 중이죠. 네. 갑자기 훅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제 좀 갈 때가 됐나 보다 싶은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원바닥 쌍바닥 치고서 가다가 조정받고서 재차 21선도 안 깨고 22 쌍바닥 됐다가 갈지 그냥 갈지는 모르고 10% 이내 선매수하고서 갈 적에 이제 비중이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은 갈 적에 추가 매수하시는 거고, 파라볼릭은 꺾였기 때문에 하락으로 보이긴 하는 건데 21선 살아있고 지표가 매수기 때문에 상승으로 보시고서 사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는 5주선 회복 안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봉이 심리가 죽네. 심리가 주기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 못 간다이긴 한데 지금 월봉 완전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에서 월봉 어떻게 보면 지금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짜리. 여기서 지금 여기 조정받은 자리 여기 여기서 다시 한번 훅 가면은 갔다가 이제 추세를 돌파하고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나중에 그 돌파를 하면은 그때는 뭐 15,000원 가는 그림이죠. 네. 그 중장기적으로 다 주식들이 다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려도 상관없다. 상관은 있겠죠. 네.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물려도 크게 고생하지는 않는 구간이다. 구간인 위치가 대하티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SSR이 보안주죠, 보안주. 근데 보안주들이 요즘 깜빡깜빡 하고 있거든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안이 되게 중요하고, 얘가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여기서 세력이 빵 들어와서 골파기가 나오고 그냥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충분히 횡보 등락하다가 이렇게 하고서 이제부터 여기를 뚫어주면은 지 가고 싶은 만큼 가는 거죠. 이렇게 쭉 그런 차트인데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건데 이변성 종목입니다. 고가가 높기 때문에 이변성 종목이다. 근데 721선을 계속 오락내락 하다가 721선 돌파 지지받고 가는 거 보니까 가겠죠. 네. 갈 확률이 아주 크고, 지난주에는 흔들었네 한번. 네. 마이너스 8%까지 흔들었고, 근데 이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분들은 어차피 이변성이고 소량만 하신다. 하단 추세 손절 잡고서 최대 20% 이내까지 분할 매수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번 또 훅 떨구면서 21선 내려오면은 신규 매수, 추가 매수도 한번 해보시고, 현대바이오는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추세를 안 깼죠. 살아있죠. 네,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파라볼릭과 봉가 이격을 좁히는 중이다. 조정받은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 매도,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면 재매수, 이게 좋겠죠. 여기만 안 깨면은 안 깨면 다시 가면은 이변성으로 이변성으로 쭉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봉대로 하실 분들은 오히려 사야 되죠. 근데 5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다음 주 시가야 좀 떨어지다가 반등하다가 그리고서 5주선을 회복을 하고 또 안착을 하고 그리고 가면 이제 이렇게 쌍바닥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이제 매물대 돌파하면은 그때는 날아가는 거죠 이게. 근데 그냥 가지는 않고 여기는 저항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월봉을 이렇게 보면은 뭐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더 길게 보면은 뭔가 이변성 차트 이변성. 엄청나게 뭐 그래도 엄청나게 올라간 건 아니고 많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래도 근데 뭔가 이변성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한 차트죠 이게.
그래서 이변성 단기로는 일봉 추세는 살짝 깼습니다. 살짝 깼는데 깼다가 이제 올라갔는데 다시 깼다. 그래도 720에서는 안 깼네. 추세대로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겠죠. 근데 추세는 깼다 이제. 근데 이 자리는 잘 지켜주고 있어 이렇게. 월요일날 훅 올라가면서 파라볼릭 골든 나고 골든 발락하고 점점점점점. 요러다가 갈 적에는 진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최대 거래선 종가를 돌파를 하면은 진짜 가는 거죠. 네. 이 좀 고점에서 이런 그릇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0% 이내 부담 없는 금액은 냈었다가 갈 적에 추가 매수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C랩도 추가 상승을 바라봐야 되죠. 여기서 최대 거래가 들어오고 파라볼릭 골든 발락 후에 야금야금 가고 있고 지표도 굉장히 예쁜데 본 길이가 쭉 뻗어줘야 되는데 뻗지를 않았죠. 세력이 전에 들어왔던 게 한번 가면은 이제 3만원 재수가 좀 한 3만 8천원까지도 가겠네 분위기가. 지금 일봉으로는 단기로 파라볼릭 골든 났기 때문에 골든 발라 뭐 21선까지 늘었다 갈지 그냥 갈지는 모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이시고, 파라볼릭과 본가의 이렇게 이격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격이 그래도 좀 있으면은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비중 조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넷 같은 경우는 네, 번쩍이다가 못 갔습니다. 3주 연속 올라가니까 오늘 조정받았고,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서 이렇게 잘 가다가 오히려 네, 안 팔았더니 네, 10% 수익이 났다가 안 팔았더니 손실 중이다. 그래도 721선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탈되려나? 네. 외바닥 쌍바닥이기 때문에 한 번쯤 쓰리바닥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721선을 회복을 하는지 지표가 이제 매수를 내는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이제 10% 이내는 뭐 여기도 사는 건데 여기는 10% 이내는 그냥 사는 거죠. 10% 이내. 10% 이내 샀다가 이렇게 가던 그냥 가던 분위기 봐가지고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월봉도 파라볼릭과 본가의 이격을 많이 좁혔기 때문에 갈만도 해요. 네. 지금 양자 암호 그런 이슈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좋아요. 이렇게. 네, 길게 보면 뭐가 좋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세력이 빵 들어왔다가 여기서 네, 쭉 뺐다가 한 번, 두 번 우상향 쌍바닥, 이 3중 바닥 쳤는데 우상향 쌍바닥 쳤죠. 이제 여기서 721선 지지받고 가거나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요만큼 3바닥 치고 갈 적에는 그때는 진짜 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10% 이내 선매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트나인도 지금 깔짝깔짝 뭐 지난주에보다는 조금 상승을 했네. 상승을 했는데 파라볼릭 3주째는 파라볼릭 골든 발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역별이고, 그런데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그냥 역별에서 그냥 날라갔습니다. 이변성 보는 겁니다. 얘도 이변성 MS 챗봇 관련된 종목. 그래서 얘도 매수권 아니기 때문에 10% 이내만 사신다. 뭐 그냥 사는 겁니다. 시가에 그냥.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가에 5%, 시가 이하 5일선 근접시 5%, 딱 10%.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시가에 뭐 1%, 5일선에서 5%, 그리고 이제 기준선 21선에서 10%, 20%.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못 갔는데 추세를 깼습니다. 그러면 추세를 깨면서 지표가 매도면은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주봉으로 보면은 파라볼릭이 대단났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가겠죠. 가기는 갈 겁니다. 월봉이 지금 뭔가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20월선이네. 10월선, 20월선이 지금 골든 나니까 골든 발락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깔짝깔짝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겠죠. 이렇게 갈 확률이 크지 않을까 싶고, 매물대를 돌파 지지받고서 가고 있다. 가다가 조정받을 적에 사야 되죠. 그러니까 조정받을 적에 여기서 샀으면 좋겠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아이고 여기서 살 걸 하면은 그 이하까지 내려와야지. 그 근처까지. 그러다가 훅 갑니다. 이제 그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가는 종목은. 그러니까 이 전저점 아이고 여기서 살 걸 56,000원에 살 걸
한 가격으로 내려올 적에 그때 적극적으로 그냥 야금야금 사보십시오. 사다가 이제 갈 적에 본인이 간다고 느낄 적에 그때 추가 매수 하시면 되겠다. 거래량은 5만 주밖에 없지만은 주가가 6만 7천 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량이 더 많은 종목이죠. 네. 거래 대금이 안 나오네. 네, 거래 대금은 패스하고 네. 34억이네요. 네. 그다음 마인즈랩은 이렇게 네, 비트9도 이렇게 이변성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죠. 추가 상승을 보긴 하는 건데 운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거의 외바닥이고 네. 샤페륜도 일봉으로는 굉장히 좋았으나 이런 것은 이변성이다라고 이렇게 5주 연속 올라갔고 네, 떨어지고 있죠. 네, 여기서 누군가는 여기서 몰빵하세요. 추세도 돌파했네. 몰빵하세요 했는데 쭉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해놨네. 이렇게 이렇게는 갈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라볼릭이 계속 살아있고 21선 기준선 바로 위에서 이런 것을 해야 지표가 매수일 쪽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외바닥이다. 외바닥이고 이만큼 올라갔어도 5주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갈만도 하죠. 그런데 갈만도 하는데 그냥 쏴주지도 못하고 쏴주다가 떨어지던 그냥 날아가던 그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건데 쏴주지도 못하고 떨어졌다. 운이 참 더럽게 없는 경우죠. 외바닥은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마인드랩도 외바닥이긴 한데 뭔가 쌍바닥 같은 외바닥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 상단까지는 챗봇 관련된 종목에도 가지 않을까 싶고 기가레인이 끝내주죠. 네, 기가레인이 강홀딩입니다. 강홀딩 무조건 강홀딩. 유보율이 40% 부채가 뭐 200% 이러면은 좀 부담되지만은 부채도 있긴 있는데 58%밖에 없어.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수주를 그렇게 또 이제 수주를 받았 저기 뭔가 수주를 받았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기가레인 그다음에 텔레필드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이 기가레인은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이고 네, 수주를 받았으면은 일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하려면은 뭔가 이제 그런 업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업체가 이제 기가레인입니다. 기가레인. 그리고 이제 삼자 배정 삼성전자한테 유상증자 들어오면은 그냥 뭐 점상한가 3방 갈 수도 있겠죠. 다음 주 그러니까 재수 가져오면은 점상한가 호재 터지면서 점상한가도 3방까지도 갈 수가 있다. 뭐 721선을 이렇게 윗꼬리 대양선으로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윗꼬리 대양선 같은 경우는 윗꼬리 대양선 상승 중에는 이식 매물 출하의 과정으로 추가 상승 저항받을 성이 크다. 뭐 상승 중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바닥 이거죠. 이거 바닥권에서는 대기 매물 소화 과정 반등 상승 가능성이 높다. 여기 매물대네. 또 21선이 이렇게 우상향 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대기 매물을 소화를 하다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 게 요 지금 윗꼬리 대양선이다. 721선 바닥선을 돌파를 했고 지표가 매수를 보낸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또 떨어지고 매물을 소화를 하다가 21선 올라오고 그리고서 후 날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윗꼬리 대양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현이하를 사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거 이변성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변성 투기성 비트9 뭐 V자 반등 이변성이죠. 이변성 그냥 MS 챗봇 관련된 테마 종목 그 실적이 늘어나는 이런 서현이하를 사야 되는데 서현이하는 근데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46,000주밖에 없다. 그래도 사긴 사야 되는데 일부만 사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TJ 미디어는 뭐 그냥 가보자 정별은 가보자 저 일단 저 매물대
최대 거래 터진 몸뚱이 절반. 저 아니면 매물대 근처. 매물대 근처까지는 8,800원대까지는 한번 상승을 바라보시는 거고. 네. 다우 기술도 파라블릭 골든 발락 했죠. 골든 발락 하고 나서 그냥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0% 이내만 사놓고 21선 올라오고 21선 타고 갈 적에 21선 안 깨고서 계속 갈 수가 있다. 어디까지? 저 월봉으로 저기 또 상단 4만원까지. 예. 대원 미디어는 이변성입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훅 가는 거. 네. 훅 가는 거 이변성.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한번 쏴주고서 그리고 내려올지 아니면은 그냥 내려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게 정상이긴 해요. 이 지금 덱스터 얘가 지금 대박 났죠. 네. 차트는 뒷산에서 이제 이변성 자리고 뒷산에서 이제 아 나 운 참 드럽게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그런 차트다. 저는 이런 자리, 네, 이런 자리 골파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네, 이런 뭐 이런 자리, 네. 요런 데에서 요런 네, 요런 상승, 요런 상승을 노리는 사람이 접니다 이제. 근데 이런 뒷산 자리는 이변성입니다. 이변성. 원래는 이렇게 하다가 또 골파기 나오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긴 하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갈 것 같기도 한데 또 가면 좀 아쉽죠. 근데 이제 저기 넷플릭스 정의가 지금 개봉을 하니까 그래서 본다고 했죠. 그래서 하실 분들은 하신다라고 했는데 넷플릭스 정의. 그래서 이 넷플릭스 이렇게 보시면은 넷플릭스 국가가 지금 현재 190여 개. 전 세계 190여 개가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요게 뭔 수치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1등 하고 있다 지금. 1등 하고 있습니다. 지금 88개국이 1등 하나 봐요 지금. 88개국이 1등 포인트네. 포인트 813 813포인트 뭐 88개국에서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36개국인 게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88개국. 내일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 보니까 딱히 재밌는 게 없는 것 같아. 또 정의도 나름 재미가 있고 볼만하고 저기 유튜브에 보면은 정의 나와 있습니다. 저기 소개. 그래서 그 정의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보니까 볼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의가 앞으로 한 그래도 한 104, 59개 1등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아주 유력하다. 지금 88개국이나 상승을 1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월요일은 갭 상승해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241선 15,200원 요 정도 올라가면은 이전 고점이고 하니까 거기서 갭도 있기 때문에 갭 매꾸로 내려왔다가 한 이 정도 중간을 좋아하는 저는 한 14,300원 14,300원 내려오면은 한 뭐 15% 20%까지도 한번 팍 사보십시오. 근데 이제 저기 갭이 이렇게 뜨면은 많이 뜨면은 16,400원 그냥 소량만 1%밖에 못 사고 네, 그리고 쭉 떨어지면은 15,100원이라도 요 정도 떨어지면은 조금 더 사시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14,300원 이 정도부터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해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가 잘 갔죠. 관련된 종목이 또 지옥으로 또 번쩍였고 관련주들이 그래서 그 중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간으로 덱스터가 그 중간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덱스터 사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저렇게 해놨네. 목표가가 그러니까 한 25,000원 정도 됩니다. 25,000원. 제수가 진짜 좋으면은 39,000원이고 39,000원까지 가기는 좀 멀어서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
재수가 주면 이제 3만원 기준 33,000원, 31,500원 매도 적정가. G2 파워는 일봉 봐서는 지금 파라볼릭 돌파 지지받고 21선 기준선 전환선 바로 위. 월요일날 내일 수요일날 그냥 급등해도 이상하지가 않죠. 주봉으로 20주선을 빵 돌파를 했고 지난주에 골든 나니까 골든 반락한 분위기고 5주선 회복 안착, 20주선 회복 안착했고 다음 주에 그냥 달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10%를 사던 20%를 사던 사긴 사야 된다. 근데 이제 정석적인 모양은 이렇게 항상 이 기준선이 위에 있을 적에는 그냥 기준선을 돌파하고 가기도 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재료가 강해야 됩니다. 뭔가 이제 차트가 좋아야 되고 재료가 강해야 되고 근데 보통 경우는 밴드가 좁혀지고 네. 횡보 등락하다가 기준선이 내려올 적에 한번 기준선 너 내려오고 있니? 하면서 빡 저항을 했다가 기준선을 올라타고서 그리고서 쭉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치고서 갈 적에 뭐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정확히 배팅을 하는 자리고 지금은 그냥 갈까봐 적당히 들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넷마블은 네, 양음양 하나 둘 다음 주부터 셋넷 하고 가야 됩니다. 못 가면은 잘라야 되죠 이제 최대 거래 터진 시가를 찔러주고 내려왔다가 다시 조정받고 21선 올라오네. 네. 그러니까 21선 파라볼리만 안 깨면은 추세만 안 깨면은 뭐 재수가 좀 저 721선은 못 갈 것 같고 481선까지는 가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241선을 돌파하고 가는 것은 뭔가 대형 호재가 터져야 되겠죠. 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먼저 241선 막 근접하고 떨어지고 또 내려왔다가 뭐 돌파하고 떨어지고 뭐 돌파했다가 돌파하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게 뚝뚝뚝 하다가 가면은 이제 481선이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마블은 그래서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하시는 거 가든 말든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네, 나머지들은 이제 말하면은 저기 네, 힘들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추세는 안 깼고 네. 혜성이도 뭐 가고 있고 KT알파는 네, 이미 갔고 네, 갔기 때문에 내려오면 사야 되고 네. 한국금융지주는 뭐 그냥 별로죠. 네, 별로고 네. 이렇게 보면 가구는 있네. 네. 가구는 있다. 뭐 21선 매매가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네. 이거를 뭐 돌파하고 들었네. 돌파를 하면은 241선 다시 뚫어주면은 재수가 주면은 721선. 네. 신도기현도 네, 번쩍였고 네. 네, 번쩍이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1선 그냥 훅 가든지 21선 타고서 재차 가는 그림 이런 그림 노리시는 거고 네. 나노엔텍은 다시 아이고 쓰리바닥 칠 적에 이때 살걸 네. 그 근처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려오다가 지수가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지수가 조정받으면 갑자기 또 훅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핀텔은 주의가 걸렸다. 일단 얘는 외바닥이고 분위기 잘 보다가 쌍바닥 치고 갈 적에 지표가 맞을 적에 그때 사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네. 핀텔도 관심을 가지시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세력이 들어왔다가 지금 저점 찍고서 가려고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는 첫 번째 종목은 IB 김영입니다. IB 김영. 일단 주봉으로 보시면은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매물대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22,700원 정도 올라가면은 파는 게 장땡이다라는 것이고 네. 지금 적산병 나고서 가고 있다. 파라볼리 3개째 지표는 매수인데 파라볼리 골든 발락을 안 하긴 했다. 그래서 서서 조정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훅 급등할 수도 있고 근데 3주 연속 올라갔는데 근데 많이 올라갔지 않아 많이 안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서 쌍바닥이고 어떻게 보면 3중 바닥이고 네. 주봉이 지표가 매수고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일봉에서 네. 지금 최대 거래 터진 종가 매물을 소화를 하다가 뾰족뾰족
세 번 하고서 빡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 여기 저항대인데 저항대를 뚫어주고 세 번 뚫어줬다가 딱 저항은 받았긴 했는데 저항 받고서 월요일날 딱 빵 급등하는 분위기입니다. 싸주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이 IB 김영이고 여기도 보이는 데가 있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241선 단타는 241선 2440원. 그 다음에 단기는 뭐 일단 여기죠. 네, 2560원 2560원. 그 다음에 조금 더 저의 목표가는 저기 481선 2950원 정도다. 2930원 이 정도. 여기 네. 이 정도 올라가면은 먹고 파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봤더니만은 여기서 세력이 빵 거래가 빵 들어와서 골파기가 나오고 쌍바닥 치고서 여기를 시도를 해야 되겠지. 시도 여기를 돌파를 그냥 한 번에 훅 할라나. 애니 능률도 많이 올라갔고 교육 테마 올라가면서 올라갔는데 과연 조정받다가 그냥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표가 매수일 적에 매수이고 뿅뿅뿅 하다가 하는 거 보니까 갈 확률이 크다. 근데 이제 여기를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 최대 거래가 여기서 빵빵 터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세력이 들어와서 계속 연속적으로 터지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가깝기 때문에 여기도 돌파를 하면서 여기 많이 가면 요 정도. 매물대를 돌파해도 매도요. 그럼 돌파하고서 지지받다가 또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일단은 돌파를 기대를 하면서 저기 2,900원대까지 한번 도전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종목은 포커스 HNS라는 종목이고 기업 인수 목적 회사네요. 일단 주봉이 그냥 파라볼릭 골든 나고 이렇게 자리를 충분히 잡다가 고개를 들어 올렸는데 지표가 매수죠. 근데 뭐 수급도 안 좋고 뭐 별로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차트가 갈만하다라고 해서 그냥 뭔가 눈에 띄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종목이 이 포커스 HNS고, 그 이게 지금 우상향 추세고 박스권 상단은 2340원이고 241선은 2410원. 그냥 241 뭐 돌파하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2410원이 단기 목표가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2700원 이상 거기가 목표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한컴 라이프 케어는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는 종목이죠. 네. 자,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바닥에서 최대 거래가 들어오고 한번 떨어졌다가 계속 횡보등락 하다가 파라블릭 안 깨고 가면 굉장히 좋은데 파라블릭이 떨어졌어. 하락됐습니다. 그럼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뭐 갈지 말지 모르겠어요 지금. 21선 기준선 위긴 한데 간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이게. 모든 것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시국은 애매한 시국입니다. 그냥 적당히 들고 있다가 갈 적에 추가 매수, 못 가면은 뭐 손절치든 나중에 추가 매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또 꺼내 들었냐 치면은 여기서 지금 화살표가 3개 났어요. 화살표가 3개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봉대로는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일봉대로는 그냥 21선 파라블릭 깨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하는 게 좋겠죠. 단타 단기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1선 그냥 월요일날 훅 급등한다 생각하시고 월요일날 시가부터 시가야 21선까지 막 20%까지도 샀다가 21선 깨고 내려가네. 그러면 일단은 비중을 부담 없는 물량으로 줄이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뭔가 가려고 빵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IB 김영도 기준선도 돌파하고 IB 김영도 분봉으로 봐서는 30분봉으로 봐서는 빵 대량거래 터지고 저점 잡고서 계속 조정 받고서 빵 뾰족 튀어나오고서 가려다가 파라볼릭이 꺾였기 때문에 파라볼릭 저항 받고서 올라가려고 30분봉으로 딱 세워놨어. 딱
아래 꼬리 소양선, 그리고 지표가 30분봉으로도 지표가 매수다. 기준선도 돌파를 했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갭상승했다가 시가에 좀 밀렸다가 후 급등하면 파라볼 후 가다가 파라볼릭 골든 나니까 골든 발락하고, 그러다가 훅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급등하면은 그냥 먹고 파십시오. 파라볼릭 골든 나면은 먹고 팔고, 후 급등하면 먹고 팔고. 근데 이제 깔짝 파라볼릭 골든 나자마자 골든 발락하고 하면은 버텨야 되죠 이게. 네, 이런 식으로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코넥 네 번째 종목은 스코넥이고, 스코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유보율이 마이너스 125%, 부채가 마이너스 3926%네. 그러니까 하지 마신다.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이변성, 근데 갈 거는 같았기 때문에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적자, 얘는 또 이렇게 뭐 7년 연속 적자 종목입니다. 네. 재작년도 적자고, 작년도 적자고,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가 가고 있는데, 뭔가 주봉으로는 지표가 매수고 모양이 나오죠. 지난주에 거래량도 늘었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자리를 빵빵 막 가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면은 훅 급등해서 재수가 주면 저기 매물대 근처까지도 이렇게 갈만하죠 이렇게. 그래서 스코넥이 또 매수권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실 분들만 하신다는 거고, 손절가는 이제 엊그저께 저점 61선 손절 잡고 하시는 게 낫겠네. 61선 깨면은 매도하신다. 요거 깨면은 손절하신다. 월요일날 시가 이하 최대 10%만 하신다. 왜냐면은 너무 부실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또 241선, 이 봉이 240개가 되면서 241선이 생겼어. 근데 이제 위에 있습니다. 위에. 그러니까 120, 60, 20. 얘들은 지금 정별이기 때문에 이평이 3개 이상이면 정별로 본다 해가지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241선이 큰형님인데, 큰형님이 위에 있죠. 큰형님이 딱 생겼기 때문에 아이고 떨어지려다가, 아이고 큰형님 오셨습니까? 한번 인사를 하고서 죄송합니다 하고서 쭉 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큰형님을 제끼는지 떨어질지는 뭐 가봐야 하는 거고, 재수가 없으면은 이제 큰형님 얻어맞고서 떨어진다. 근데 21선을 딱 돌파를 한 거 보니까 갈 것 같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 그럼 저 고점이 2월 4일이기 때문에 이제 재수가 나쁘면은 뭐요 자리를 안 깨면서, 요 자리를 안 깨면서 이렇게 놀다가 2월 4일 변곡점에서 급등 뭐 이럴 수도 있긴 하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21선 이렇게 61선 손절 잡고서 뭐 15%, 10% 이내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실리콘2는 지금 파라볼릭 골든 발락을 서서 조정받았죠. 근데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 기준선이 내려왔고, 기준선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면서 그 위에서 놀아야 돼 이렇게. 놀다가 가야 이제 확실한 겁니다. 근데 이제 또 그냥 갈 수도 있겠죠. 뭔가 딱 20주선 파라볼릭 지지박 지난 여기도서 거래량이 위에서 쳐서 별로긴 한데 또 기준선도 내려왔고, 이렇게 20주선 파라볼릭이 동시 두 개, 강력한 지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또 실내 마스크 해제, 그 다음에 중국 춘절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갔고, 장중에 급등을 하면서 2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단 추세 손절 잡고서 뭐 10%, 20%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파라볼릭 골든 발라, 신규는 파라볼릭 골든 발라 5일선 근접에 10% 이내 선매수, 21선에서 추가 매수, 하단 추세 손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시간에가 1%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좀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10% 이상 하실 분들은 아유 나 10%밖에 안 샀는데 날라갔네 하실 분들은 분봉 보고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10% 이내만 시가의 5%, 시가 이하 5%딱 사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봉이 좋아 보이는 것은 지금 바이오 플러스가 제일 좋아 보여요 지금.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위가 좀 밀렸고,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파라볼릭 골든 발라쿠의 매물대하고 지금 기준선하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 강력한 저항을 3개나 동시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표가 매수를 보냈는데 거래가 들고 심리가 50까지 올라가고 있다. 5주선 회복 안착 후에 선행선 3박자 5일선 회복 안착을 했는가. 지난주에 보시면은 지지난주 5주선 회복 안착을 했는가 했죠. 근데 심리가 안 살죠. 거래가 안 살죠. 거래는 뭐 야근야근 그 조금은 살았네. 조금은 살았고, 그런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애매했는데 지지난주까지는 애매했는데 지난주에 빵 급등을 했죠. 거래가 확실히 늘었죠. 심리가 50까지 올라왔죠. 나머지 지표들이 다 매수를 보내죠. 그러니까 다음 주도 추가 뭐 지금 첫 주죠. 그러니까 1주, 2주, 3주 연속 가면서 신고가 패턴. 파동으로는 만원 기준 11,000원, 13,000원 상투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거기가 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700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하신다. 20주선까지 20%까지 분할 매수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얘는 여기가 지금 박스권인데 거기도 돌파하고 내려왔죠. 근데 이번에도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돌파를 하면은 저기 저 상단이 최대 목표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파동은 만원 기준 11,000원, 1,500원 매도 적정가다. 그래서 만 여기 이 정도가 목표가이긴 합니다. 어반 뉴튼 같은 경우는 지표가 안 맞죠. 주봉이 지표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이게 주봉으로 보면 일단은 최대 거래가 여기서 었어. 근데 그 종가를 계속 지켜주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주고 있고, 파라볼릭이 꺾였기 때문에 거기를 저항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지표가 안 맞을 적에는 보통 파라볼릭까지 가더라고. 그러니까 어쩔 적에는 파라볼릭이 지표가 안 맞은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파라볼릭 근처까지 저렇게 파라볼릭 의도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표가 맞을 적에는 파라볼릭이 골든 발락하고 떨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 보시고, 그러니까 지표가 안 맞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냥 횡보등락. 아, 나 지금 지표가 안 맞으니까 횡보등락한다. 그러다 마저 이게 또 대충 맞으면은 또 떨어지면은 떨어질 적에는 그때는 이제 눌림목 기회고, 지표가 맞는데 떨어질 적에는 이제 눌림목 찬스고, 지표가 안 맞을 적에 올라가면 일단은 상승 시도를 하는 건데 횡보 등락 중이다라는 것이고, 근데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도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근접하고 내려오고 돌파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졌는데 다시 또 이렇게 가려고 빡 올려는 놨어요. 지금 올려는. 잠깐만요. 30분봉으로 보면은 30분봉으로 보면은 여기가 최대 거래인데 여기를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여기를 뚫지는 못했네. 뚫지는 못했고. 근데 주봉으로 보면 일단은 요 시가 종가는 여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12,300원만 12,200원만 안 깨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시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일단은 네. 여기 네. 12,0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이고 요 안에가 비무장지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만 안 깨면은 상승으로 보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까는 이게 급등할 것처럼 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좀 애매하네.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도 파라볼릭 그러니까 파라볼릭이 데드나니까 데드 반등한 거죠. 데드 반등에 성공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데드 반등에 성공을 할 것인지 실패를 할 것인지 모르죠 이제. 모르는데 아까는 분위기가 성공할 것 같은 분위기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애매하네. 그 지표도 지금 혼조 상태입니다. 심리는 3대 방향도 위로 잡혔고 근데 나머지 지표가 또 하락이고 그러니까 지금 혼조 상태이기 때문에 혼조일 적에는 일단 뭐 갈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최대 거래가 여기고 네, 여기를 그 종가를 여기 돌파 지지받고 우상향 가고 있죠. 그리고 외바닥 상바닥 또 공 떠서 그냥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결국에는 여기 쓰리바닥 치고서 결국에는 쓰리바닥 치고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빡 급등하면 또 먹고 팝니다. 그냥 월요일날 10% 이내 샀다가 급등하면 먹고 팔고 그냥 가면 먹지 마시고 나중에 내려오면 재매수 하신다. 이렇게 판 거보다 낮은 금액 여기 매물대부터 만약에 샀으면은 팔았죠. 25,500원 팔았죠. 예. 그러면 이제 16,300원 정도 내려면은 재매수 하시고 덕시나우징도 지금 일봉에서 봐서는 굉장히 좋죠. 주봉으로 봐서는 뭔가 좀 애매하죠. 근데 20주선이 쌍바닥이죠, 지금. 20주선이 상바닥인데 지금 지표가 매수를 보내죠. 그런데 이제 일봉으로는 거의 쓰리바닥이죠, 지금. 거의 쓰리바닥. 살짝 공이 있긴 한데 파라볼릭 돌파 지지받고 21선 기준선을 빵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제 시간에가 떴죠. 뜨니까 시가에 좀만 샀다가 시가야 5일선 근접할 적에 10% 이내 사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 2,400원 정도 2,400원 앞뒤에서 분할 매도 하시면 되겠고 네. 현우산업 나머지는 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우산업 애매하네. 주봉으로는 애매하고 네. 여기서 지금 외바닥 뭐 쌍바닥을 안 쳤네. 쌍바닥 네, 그냥 갈지 뭐 조정받다 갈지 모르는데 지금 20주선을 이렇게 20주선을 돌파 지지받고서 기준선 위에서 지표가 매수 신호 나서 훅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테슬라도 지금 7%인가 상승을 했고 얘는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딱 올라놨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기 4,100원을 손절 잡고 하시던 하단 추세를 손절 잡고 하시던 또는 이제 721선을 손절 잡고 하시던 그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저 같으면은 그냥 아침에 10% 이내만 샀다가 30분봉 보고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단타 단기를 전환하기 때문에 30분봉에서 파라볼리 전환되고서 하락 전환되고서 깨지고 내려가면은 그냥 바로 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금강공업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세력이 대량 거래에 들어왔어. 대량 거래 빵. 뭐 N자로 지금 급등을 하고서 이전 고점까지 갔다가 조정 받다가 가면은 이렇게 재소가 주면은 금양 제2의 금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연봉으로 보면은 지금 20년선 타고서 이렇게 작년에 3년째니까 조정받고 올해 다시 가면서 저 파라볼릭 근처까지 지표가 안 맞으니까 파라볼릭까지 여기까지 재수가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정도 18,0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그래서 일봉에서 봐서는 간단하죠. 이렇게 일봉으로 봐서는 일단은 하단 추세 손절 잡고서 20%까지 한번 해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급등하게 되면은 전고점 한 7,400원 정도에서
먹고 파시고 떨어지면 재미있어. 그냥 가면 아쉬운 물량 좀만 들고 계신다. 이게 좋겠고. SY는 뭐 급등을 하긴 했는데 파라볼리 데드 반등인데 뭔가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얘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죠. 완전 바닥이죠. 세력이 빵 들어왔다가 고점에서 좀 턴 것 같죠. 좀 털고서 계속 매집을 하고서 또 빵 들어왔죠. 빵. 또 여기 또 이전 매물을 또 한번 소화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은 저는 일단 아까도 보셨듯이 아까 뭘 예를 들었더라?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런 자리를 이런 자리에서 추천해가지고 이런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접니다 이제. 근데 이제 뭐 여기서도 추가 상승 보는 사람이 있겠고 여기서도 추가 상승 뭐 여기서도 추가 상승 보는 사람이 있겠고 별의별 사람 다 있겠죠. 여기서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재수가 좋으니까 성공을 했고 여기서는 재수가 좋으니까 성공을 반등하다가 안 팔았으니까 줄줄 뺐고 여기서는 성공을 하나 싶더니 떨어졌고 그렇죠 지금. 근데 이제 SY는 지금 그러니까 저 밑에서 그럼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도전을 해야 대박이 터지는 거다. 대박이 여기서 떨어져도 좋고 올라가도 좋다. 뭐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갈만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사보신다. 떨어지면은 그냥 추가 매수 하시면 됩니다. 2,700원 정도 내려오면은. 코퍼스 코리아는 이때는 기준선 21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애매했죠. 근데 기준선이 이제 막 돌파하려다가 기준선 맞고 떨어지고 그러다가 기준선 딱 돌파했잖아요. 기준선 21선 바로 위에 있죠. 이때. 근데 최대 거래가 여기서였죠. 그러니까 갈지 말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하는 거죠. 했더니만은 여기서 사신 분들은 간다라고 보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은 뭐 요 자리로 이탈되면 손절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최대 거래 선 종가도 돌파를 했어. 근데 이제 저렇게 좀 더 길게 보면은 역대급 거래 터진 종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거기도 돌파를 했습니다. 거기도. 돌파하고 내려왔다가 돌파를 하고서 돌파를 했어. 근데 시간에가 좀 빠졌어요. 그러면 재소가 주면 또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횡보등락 하다가 이제 이렇게 121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월봉이 파라볼릭이 골든 나가지고 재소가 나쁘면 골든 발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게 정상이긴 해요 이제. 원래는 이게 정상인데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대로 1차 손절이 이대로 2차 손절은 뭐 조정받은 자리 그렇게 하고서 보호자분들은 급등하면 좀이라도 팔고서 냅둬 보십시오. 좀 이변성 종목 많이 올라온 이변성 종목입니다. 이 루트로닉도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이제. 바닥 종목이 아니다. 근데 왠지 이렇게 훅 급등할 것 같죠 이렇게. 훅 급등할 것 같기 때문에 또 지표도 매수고 연봉도 하실 분들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서 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머리 어깨 주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나 정별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21선 타고서 계속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봉으로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왠지 갈 것처럼 파라볼리 골든 발라쿠 20주선 파라볼리 바로 위에서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근데 이제 올라갔죠. 근데 첫 상승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밴드도 돌파했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분할 매수 5주선까지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죠. 3만원 뭐 5만원 가는 게 아쉬운 분들은 한번 해보신다. 근데 일봉으로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5일선 안 깨고서 그냥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여기는 저항이고. 네. 그래서 목표가가 저기입니다. 일단은 26,300원. 원바닥이 이전 고점이 거의니까. 평화홀딩스는 부채가 400%나 되는 부실주예요. 근데 UV율은 549%가 있고. 근데 여기서 지금 사상 최대 거래가 터졌거든요. 차트가 정별이고. 네, 정별이고. 그래서 사상 최대 여기서 빵 전에도 세력이 빵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빵 들어오고 또 엄청난 대량가를 털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가게 되면은 또 721선도 돌파를 했죠. 이렇게 720 돌파했습니다. 또 수소 테마가 또 갈만도 하고 얘는 수소 테마죠. 수소로 갈지 뭐 다른 걸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수소 테마고 또 일봉에서도 지금 RSI가 살아있네. 방향도 위로 잡혔고 근데 지금 약간 좀 혼조 상태죠. 근데 여기서 이제 721선 돌파했기 때문에 기준선도 돌파를 하고 월요일날 뭐 조정받고서 화요일날 이제 내일 조정받고서 목치는 목요일에 가든 아니면은 3일째니까 조정받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내일부터 파라볼이 딱 골든 나고서 매물을 충분히 소화를 하다가 점점점점점 하고서 가면은 신고가 뭐 만원, 2만원까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차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저기 부채가 400%일 적에는 또 특히나 적자 종목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 종목인데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흑자 났어. 흑자 났는데 세계 전속사 미득이 막 엄청나게 적자입니다. 근데 작년에도 적자가 심해요. 세계 계속 사업 이득이 이익이 그럼 이제 악재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악재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차트가 지수가 주면은 여기가 최바닥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면은 아쉬운 분들 근데 원래는 안 하는 거고 아무리 좋아도 안 하는 겁니다. 재무지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수산 INT도 지금 급등하고서 최대 거래선 종가를 이탈했죠. 근데 눌러줬네. 눌러주고서 훅 급등할 수도 있겠죠. 지난주에 빵 다 뚫어 올렸어. 뚫어 올렸으면은 분할로 사야 된다. 라고 보시고 10%인의 선매수. 그러니까 이제 재수가 좋으면은 요 자리를 안 깨고 14,100원. 여기 분봉 보면은 여기 그러니까 단기 손절가가 14,100원, 200원이죠, 여기. 이렇게 눌러주면은 그냥 칠 수도 있고 내려오다가 요 자리를 안 깨고서 그리고 훅 칠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실 분들은 해보신다. 그리고 주봉으로는 이렇게 비중 조절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 한국 정보 인증은 지금 뭐 농협이 지문 인증 뭐 그런 거 한다 해가지고 번쩍이 없고 그런데 이제 추세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이제 가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위니아도 그냥 낙폭과대 반등인데 빵 들어왔다가 또 훅 갈 수도 있겠죠. 지표가 매수고 파라볼릭 골든 났네. 그러니까 골든 반락할 적에 분할 매수 하신다. 파라볼릭까지. 첫 번째 손절은 이거고 두 번째 손절은 여기 조정받은 자리 2,050원이다. 2,070원 정도다. 핑거도 지금 가고 있죠. 이렇게 핑거. 얘도 파라볼릭 20주선 바로 있죠. 뭔가 쌍바닥 형태고 이렇게 해서 저 매물대까지 그 목표가는 여기인데 여기에서 60주선이나 여기에서 먹고 파시던지 아니면은 저 매물대 근처 2만원 기준 22,000원 21,000원 매도 적정가 그럼 그러면 100%네 100% 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한 이 정도 2만원
많이 가면 한 19,000원까지 만 2만원 앞뒤까지 갈 것 같아. 2만 앞뒤까지. TEMC도 얘는 진짜로 이변성이죠. 이틀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근데 아래 입꼬리 소양선이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퍼가 5밖에 안 됩니다. 5밖에 안 되는데 실적이 또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런 종목이 이 TEMC고 코스닥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개인이 많이 샀는데 외국인도 사네. 연기금도 사고 있고 그런 종목이다. 분봉으로 보면은 30분봉으로 보면은 쌍바닥 쳤죠. 쌍바닥 쓰리바닥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그 일단 저 상단까지 한 33,000원대까지 파라볼리만 안 깨면은 후 급등하게 되면 저항받고 돌파를 하면은 저 33,000원 이렇게 보는 거죠. 쿠콩 같은 경우는 지금 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제 241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241선 뚫고 가는 것은 이변성이죠. 주봉으로도 지표가 매수를 보내고 있죠. 그래서 뭐 한번 해보실 분들은 뭐 해보시는 건데 뭐 나쁘진 않아. 그냥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하면은 그냥 에라 하고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목표가는 저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은 47,000원대고 뷰누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딱 가고 있죠 지금. 이런 거는 다 이변성입니다. 이변성. 이변성 종목으로 뭐 이미 많이 올라갔어. 뷰누는 여기서 말씀드린 종목인가? 7,000원대. 뭐 잘 가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아. 1,500원까지. 1,500원까지. 콘텐트리 중앙은 얘는 일단은 이 지금 정의 넷플릭스 정의 관련된 종목이 덱스터가 이제 시각효과 이런 거고 특수효과 제작사가 지금 클라이맥스고 클라이맥스 모회사가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다. 근데 지표는 뭐 하락입니다. 하락. 하락이다. 근데 얘는 차트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큰 형님 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면서 기회.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 이런 식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뭐요 시국이네 일단 이 시국이. 이런 식으로 또 근데 이제 대량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서 그런 저는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진 종목입니다. 얘가. 근데 넷플릭스 클라이맥스 제작사이긴 하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클라이맥스가 제작사이고 그 모회사가 이 콘텐츠의 중앙이긴 하다.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그냥 파라볼리만 안 끼면 되니까 파라볼리 깨지기 전까지 뭐 20%까지도 하는 거죠. 한번 해보실 분들은. 그럼 일단 목표가가 241선이죠. 241선. 갔다가 조정받고서 다시 21선 타고서 다시 추가적 상승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뚫으려면은 엄청난 호재가 터져야 되고. 또 이제 또 김효주 저기 주인공 그 사람이 이제 소속사가 IOK인데 IOK 같은 경우는 차트도 지금 갈만하지가 않고 파라볼릭은 살아있네. 갑자기 훅 급등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런 차트들은 상패 차트다. 이런 차트는 상패 차트인데 회사도 3년 연속 적자 종목이다 라고 보시고 진짜로 투기성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돈 없어도 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은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엄청 추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따가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네, 급등 드시고요.